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오늘은 우렁차죠?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알람 클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눈이 뜨이면 아래 내려와서 책을 읽는데 어제는 좀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자가지고 오늘 새벽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책만 겨우 읽고 애들 도시락 싸고 그래서 보낸 다음에 또 테니스가 있어가지고 테니스 치고 와서 또 우리 동네 한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행사위원회라 오늘 미팅이 있어서 그거 끝내고 나서 겨우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어느 정도 말을 많이 한 상황이라서 지금 목소리가 좀 우렁찰 거예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 3부 4장 A Drop of Honey 꿀 한 방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분이 좀 격앙이 돼서 상대방한테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살짝 기분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뭔가 그 상대방과 합의를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좀 힘들 겁니다. 우드로 윌슨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그 양손을 불끈 쥐고 온다면 나도 똑같이 양손을 불끈 쥐고 당신을 대할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라면 우리가 대화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동의하는 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상황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할 그런 인내심과 솔직함과 그리고 그런 열망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 강요해서 내 말에 동의를 해줘라고 한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 아주 젠틀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가야지 여러분이 예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파리를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는 상대방한테 우리는 친구야 라고 우호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사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명한 YH 자동차 회사에서 임금 협상 파업이 있었어요.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 그리고 노조 결성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 라고 근로자들이 이제 파업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회사 회장이 로버트 E. 블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사람. 시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루해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한테 야구공이랑 뭐 배트랑 글러브 같은 거를 사다 줬대요. 그리고 볼링을 칠 수 있게 볼링장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쉬라고 재미있게 놀라고 그런 공간까지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회사 회장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파업을 한다 해도 이 우호적인 태도에 안 넘어갈 직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결국에는 이 직원들이 이 회사 공장 근처에 널브러진 뭐 담배꽁초라든지 폐지라든지 뭐 성냥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막 주웠다고 합니다. 파업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죠. 미국 그 쟁의 역사상 유례가 전무유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 파업을 시작한 이후 일주일 안에 합의를 도출을 했다고 해요. 참 그 회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데니얼 웹스터라고 19세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뛰어난 그런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 앞에서 그 설득을 해야 했을 때 굉장히 우호적으로 프렌들리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논쟁적인 그런 어조가 아니라 배심원께서 참작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실 그런 팩트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런 인간 심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파악을 하시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호적이고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의견을 남들한테 막 강요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웹스터는 이렇게 조용조용한 말을 어조를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된 거예요. O.L. 스트랍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제 렌트해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같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좀 깎아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다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나 요즘 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이 법칙을 내가 좀 한번 적용해서 집주인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집주인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대요. 같이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집주인하고 그 비서랑 같이 얼굴을 보러 왔는데 그때 그 집주인한테 엔지니어는 자기가 얼마나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좋아하는지 말을 했다고 해요. 관리하는 방식이 너무 좋다고 잘하신다라고 칭찬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1년을 더 묵고 싶은데 렌트 지금 버는 월급으로는 굉장히 차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막 받고 난 이 집주인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했대요. 다른 임차인들은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4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불만을 토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칭찬을 해준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가 임대료 좀 깎아달라는 말을 직접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더 낮춰주겠다고 자진해서 오퍼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엔지니어가 그것도 아직은 버겁다. 좀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제가 또 1년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 이 집주인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이렇게 우리 집에 살면서 만족해하는 임차인은 내가 꼭 옆에 두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러 알아서 다 렌트비를 깎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해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의 그 햇님과 바람과 나그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고 또 애들한테도 읽어준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람과 햇님이 막 경쟁을 하잖아요.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을까 내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죠? 바람을 많이 억세게 불게 해서 나그네 옷이 날아가게 만들려고 한 바람이 이겼나요? 아니면은 뜨겁게 햇빛을 내리쬐서 이 나그네가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햇님이 이겼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하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친근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상대방이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말했듯이 꿀 한 방울이 그 담쓸개 1갤론보다 훨씬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라는 법을 우리 모두 기억해요. 그러면 내일 또 뵐게요. 안녕.